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회사 이익이 나면 성과급 좀 받고 싶다. 당연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이 성과를 나눠 갖는 것.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뭔가 이상합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요구한 게 1인당 자사주 1000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주가 기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 이게 단순한 성과급 요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고 성과가 나쁘면 적게 받는 게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한 사업부가 적자를 냈는데도 다른 사업부가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도대체 성과급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성과급 문제 하나가 결국 다른 기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문제가 터지고 현대차에서도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10년 만에 전면 파업이라고 합니다. 울산, 전주,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고 기사에 따르면 약 3만 9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차질 규모가 무려 5만 5천여 대, 2조 3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부담합니까? 회사 경영진만 부담합니까? 주주만 부담합니까? 아니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 경제 전체가 부담합니까? 회사는 생산을 못합니다. 협력업체는 일을 못합니다. 부품업체 매출이 줄어듭니다. 납품 일정이 밀립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어디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니까.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노조가 존재할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파업할 권리 역시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요구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무조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부별 성과가 다르고 기여도가 다르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돈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이 기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쪽에서 엄청난 성과급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우리도 달라, 또 다른 기업에서 많이 받으면 우리도 달라. 그런데 회사가 거부하면 파업, 생산 라인 중단, 그리고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면 결국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높은 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올해 임금이 얼마인지,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 파업이 언제 발생할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아주 냉정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노사 관계가 너무 불안하고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기업 총수입니까?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국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 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월급 300만 원도 받기 힘든 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출 걱정을 합니다. 소규모 공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도 임금을 크게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수조 원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나는 죽어라 일해도 연봉 몇 천만 원인데 저 사람들은 파업하면 수억 원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노조를 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업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맞게 보상하고 성과가 없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면 보호하되 불법 행위가 있다면 노조든 기업이든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기업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노조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한다면 역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공정한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조가 무서우니까 달라는 대로 주자도 아니고 기업이 힘드니까 노동자는 참아라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한쪽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노사관계는 협상이 아니라 힘겨루기가 됩니다. 다른 회사가 받았으니 우리도 달라. 다른 노조가 파업했으니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번지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파업 현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의 투자 감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 그리고 국가 경쟁력 하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성과급을 달라고 할 겁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면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 돌려줄 겁니까? 아니면 이익이 날 때만 권리를 주장하고 손실이 날 때는 회사 책임이라고 할 겁니까? 이 질문에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경영진만 막대한 보상을 받고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것 역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노동자냐 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성과 배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직원별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경영진의 보상 역시 성과와 책임에 연동시키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조를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무조건 악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결국 서로 싸워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소비자와 주주도 이익을 얻고 국가 경쟁력까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성과급을 둘러싸고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충돌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고 수조 원대 생산 차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돈이 얼마냐,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가? 성과급 기준은 공정한가?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가 정당한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자 사업부에서 수억 원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정부는 이 문제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노동자의 편, 기업의 편, 아니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법과 원칙의 편이어야 할까요? 저는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